안녕하세요. 엔드리스 얼리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를 수정해줬고, 그리고 또 플로어 타일이 계속 생성되는 걸 만들어줬죠. 자, 오늘 만들 결과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물을 만들고 게임 오버를 구현하는 것, 두 번째로 코인을 만들고 코인 개수를 보여주는 허드를 구현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장애물을 만들고 게임 오버 구현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들 장애물은 이 서브웨이 서퍼 같은 거 보면 어디 부딪히면은 죽잖아요. 그런 장애물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BP 블러커라는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어 줄 겁니다. 종류는 액터로 했어요. 자, 들어보죠. 여기 맞죠? 여기서 우리가 할게 블루프린트, 여기서 우클릭 블루프린트 클래스, 그 다음에 액터 하고 이름은 BP 언더바 블러커로 해줍시다. 자, 더블 클릭 해주고, 자, 우리가 여기서 단순한 뭐 직류면체로 할 수도 있지만 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스태틱 메쉬를 하나를 추가를 시켜줄 거예요. 스태틱 메쉬를, 자, 여기서 컴포넌트 추가, 틱, 스태틱 메쉬, 여기서 바로 나오는 스태틱 메쉬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스태틱 메쉬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스태틱 메쉬를 이제 여기다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할 거는 보시면은 sm-log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스타일 메시 중에서 우리도 여기서 글 쓸 겁니다. 이거는 log이라 치면 나오고요. 얘가 그 기본적으로 시작용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 친구라서 바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그 텍스처도 올라오고요. 좋아요. 자, 우리가 해줄 거는 일단은 뭐 컴파일로 저장을 해줍시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게 이 BP 플로어 타일로 돌아옵니다. BP 플로어 타일로 돌아와서 어디에 이 돌들이 스폰될 수 있는지 스폰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스폰 포인트, 스폰 포인트 L, 스폰 포인트 R 이렇게 총 세 가지를요. 자, 한번 봅시다. BP 플로어 타일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뷰포트로 들어가면은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스폰 포인트 L, 스폰 포인트, 스폰 포인트 L, 스폰 포인트 R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컴포넌트 추가해서 에로우로 해서 스폰 포인트, 스폰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각 포인트들의 좌표는 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스폰 포인트는 890, 0, 30, 스폰 포인트 L은 890, 마이너스 270, 30, 스폰 포인트 R은 890, 270, 30 동일하게 해줍시다. 스폰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위치를 890, 0, 30 좋아요. 스폰 포인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컴포넌트 추가를 두 번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스폰 포인트를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름은 헷갈리니까 L, R. 당연하지만 동일한 이름으로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스폰 포인트 L은 여기서 마이너스 270으로, 스폰 포인트 R은 플러스 270 이렇게 총 3개의 화살표들을 추가로 만들어줍니다. 각각의 회전이랑 스케일은 000, 111 그대로 두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돌이 더 커지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뒤틀려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컴파일로 저장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선은 setSpawnPoints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setSpawnPoints라는 함수는 그 스폰 포인트들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줬던 각 화살표 3개가 있죠. 이 화살표 3개의 위치를 하나의 배열에 모아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 일단 setSpawnPoints라는 함수 만드는 걸로 들어가서
스폰 포인트 L, 스폰 포인트 R을 하나하나씩 다 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get relative transform, 즉 BP 플로어 타일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이어서 배열 만들기로 하는 거죠. 한번 해보죠. 자, 우선 함수로 들어와서 여기서 함수 추가 이름을 set spawn points, set spawn points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되네요. 이렇게 세 개의 스폰 포인트들을 만들고 하나하나씩 끌어다가 get relative transform, 이 친구도 동일하게 get rel 이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array라고 치면은 여기서 배열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 배열 만드는 거에 하나밖에 없죠. 0이라는 좌표에 핀 추가 하면은 하나가 추가됩니다. 핀 추가 한 번 더 2까지 추가가 됩니다. 하나 연결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할 거는 또 다른 배열을 또 다른 이 변수로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서 직접 여러분이 여기 가서 뭐 변수 플러스 변수를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자 여기 핀 있죠? 우클릭 해줍니다. 그럼 여기 변수로 승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변수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set spawn points랑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spawn points로 바꿔주도록 하죠. 이름은 여기서 set을 누른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됩니다. spawn points. 좋아요. 그러면 일단 컴파일 저장을 해줍시다. 자, 또 다른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번에 만들 함수는 spawn blocker입니다. spawn blocker라는 함수는 이 spawn points에 있던 것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골라서 그 장소에 이 자식 액터 컴포넌트로 그 돌을 소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함수를 여기서 추가를 시켜줍시다. 이름은 spawn blocker. 자, 됐죠? spawn blocker가 있고, 우리가 해줄 거는 자식 컴포넌트로 돌을 추가시켜주는 거죠. child actor 컴포넌트 추가라는 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액터 컴포넌트를 추가할 것이냐, 이것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child actor class에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게 이름이 blocker였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뭐 템플릿 뭐 어쩌고저쩌고 뜨는데 그건 뭐 상관없고요. 자, 그럼 이제 해야 할 거는 relative transform을 구해야 돼요. relative transform을 아까 만들어줬던 이 spawn points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컨트롤 눌러서 가져와 줍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지금 여기 있는 건 배열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배열 중에 하나의 트랜스폼을 갖고 오는 거죠. 그것도 랜덤으로.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해서 get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참조를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보시면은 0이라 되어 있죠. 이 말인즉슨 0번째 스폰 포인트에 있는 것 중 0번째를 여기다가 갖다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0, 1, 2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고르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random integer in range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random integer in range라는 것은 이 min과 max로 인티저를 하나씩 주면 그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정수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고르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max를 뭐 min은 당연히 0으로 하면 되고 max를 여기서 2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조금 다르게 가보죠. 여기를 새로운 걸 넣어줍시다. last index라는 걸로. 그 다음에 이걸 여기로 이어줍시다. 자, last index라는 것은
스폰 포인트 이 여기서 받은 배열의 가장 마지막 그 숫자가 뭐냐, 여기서는 0부터 2까지 있었으니까 라스트 인덱스로 2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랜덤 인티저인 레인지를 해서 2까지가 되게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에서 이게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2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혹시나 나중에 스폰 포인트를 더 추가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여기서 그 값을 또 바꿔줘야 하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편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설을 했으면 이제 relative transform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스폰 블러커라는 거는 만들어졌고,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함수들을 써야 하는 거죠. 자, bp flow tile construction script로 들어갑니다. construction script는 이 bp flow tile이 만들어질 때 그때 한 번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set spawn points, 우선 어디다 스폰을 시켜야 할지 그 위치들을 얻어둔 뒤에 그 다음에 블러커를 하나를 스폰 시켜야겠죠. 자, 한번 봅시다. construction script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이어줍시다. set spawn points 여기 있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spawn blocker. 좋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은 이제 뷰포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하나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누르면은 계속 이 눌렀다 뗐다 거리면은 이게 랜덤 위치에 하나씩 계속 지속적으로 스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줄 거는 일단 캐릭터가 지금 생각보다 달리는 속도가 느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임은 조금 스피드감 있는 게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런 캐릭터 블루프린트인데요. 한번 들어가 주십시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내 블루프린트 이 왼쪽 줄에서 이 눈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상속된 변수 표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해줍니다. 이 캐릭터 무브먼트에서 한번 보죠. 상속된 변수 표시. 그래서 여기서 캐릭터에서 캐릭터 무브먼트를 누르면은, 자, 우리가 원하는 건 기본값 캐릭터 무브먼트라 되어 있는 데에서 max walk speed를 좀 늘려주는 겁니다. 캐릭터 무브먼트 max walk speed 600으로 되어 있죠. 저는 15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하는 것도 뭐 문제는 없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할 것은 지금 상황에서 한번 해봅시다.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훨씬 빨라졌죠,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자, 그리고 하나 이상한 게 돌을 통과합니다. 뭔가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 현재 여기서 주어진 블로커에 있는 이 돌에는 충돌 판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돌 판정을 넣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스태틱 메쉬 SM 락이라 돼 있는데 여기 이 사진에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 에디터를 여는데요. 주변에 웬 대학처럼 생긴 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할 것은 보시면은 콜리전에서 자동 컨벡스 콜리전을 누르면 됩니다. 자, 콜리전 이런 콜리전 자동 컨벡스 콜리전을 누르면은 여기서 컨벡스 분해 뭐 개수 뭐 최대 헐 버텍스 뭐 헐 정밀도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 건드릴 필요도 없고 건드려도 뭐가 바뀌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적용을 시켜줍시다. 자, 그렇게 하고 이거를 잠시만요. 한번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막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막히죠. 막힙니다. 좋아요. 충돌 판정까지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충돌했을 때 죽는 거죠. 자, 충돌했을 때 죽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이벤트를 하나를 새로 만들어 줄 겁니다. 런 캐릭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왜냐면 런 캐릭터가 에서 뭐 죽는 거라든지 그런 거 해야 하니까. 여기 이벤트 그래프에서 적당히 여기 아래쪽에 자리 넓네. 이쪽으로 합시다. 여기서 일단은 그 커스텀 이벤트로 death라는 이름의 커스텀 이벤트를 만들어 줍시다. 과연 무엇을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래프 색
아니 그래프래. 여기서 커스텀 이벤트 추가 이름을 death로 해주고, 그 다음으로는 우선은 첫 번째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death 커스텀 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으로 해줄 거는 캐릭터가 죽었어요. 그러면 플레이어가 더 이상 이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면 안 되죠. 따라서 disable input으로 일단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걸 멈춰 줍시다. 자, 그 다음으로 할 것은 캐릭터가 죽는 상황에서 어떻게 바꿀 것이냐인데, 죽는 거를 뭐 애니메이션, 뭐 죽는 애니메이션, 눕는 애니메이션으로 넣어도 되지만 우리는 그 하기가 귀찮으니까 폭발하는 그 이펙트를 넣어주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이펙트를 어떻게 넣느냐, spawn emitter at loc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면은 어떤 그 뭐 증기 나오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걸 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p explosion이라는 이미터를 그 넣어줄 건데, 이걸 어디에서 하느냐, 당연히 런 캐릭터에서 하겠죠. 따라서 get actor location으로 이걸 로케이션을 옮겨주고, 그 다음에 emitter 템플릿은 p explosion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으로는 폭발이 시각적으로만 있으면 뭔가 허전하죠. 소리를 넣어줍시다. play sound at location으로 사운드 explosion cue를 하면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 그 다음으로 할 거는 그렇게 폭발하고 소리도 났어요. 근데 정작 캐릭터가 그대로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set visibility를 해서 new visibility를 거짓으로 해주고 propagate to children도 거짓으로 해줍니다. 이러면 이제 캐릭터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타겟으로는 이 메쉬를 갖다 끌어와 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disable input. 캐릭터를 더 이상 움직이게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으로는 spawn emitter at location으로 여기서 우리가 p explosion 파리글 시스 이렇게 됐고, 이제 위치는 get actor location으로 끌어와 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play sound at location도 location, 소리는 explosion, 사운드 큐로, 그 다음에 위치는 역시나 여기에서 갖고 와 줍시다. 그 다음으로 set visibility, 보시면 그냥 알아서 메쉬가 끌려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은 컴파일하고 저장.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제는 해야 할 거는 이벤트만 만들었지 정작 어느 상황에서 죽느냐가 없으니까, 자, 어느 상황에서 죽을까요? BP 블로커랑 런 캐릭터가 부딪혔을 때 죽겠죠. 자, BP 블로커로 가줍시다. BP 블로커 이벤트 그래프에서 on component hit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벤트, 이거를 초록색을 눌러주시면 on component hit 스테링 메쉬가 하나 새로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run 캐릭터의 형변환을 해주는 거죠. run 캐릭터 형변환 other actor. 자, 이 run 캐릭터 형변환에서 on component 지금 이 스테링 메쉬 BP 블로커랑 런 캐릭터가 부딪혔을 때 이걸 실행을 시킵니다. 자, 무엇을 실행시키느냐? 런 캐릭터에 있는 death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타깃은 못하니 자기 자신이고요. 컴파일, 저장. 자, 이렇게 하면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근데 죽는 이펙트가 계속 나와요. 시끄러우니까.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런 캐릭터에서 disable input, 더 이상 플레이어를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플레이어의 조작 없이도 여기에 있는 tick 이벤트 add movement input 때문에
캐릭터는 계속 앞으로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visibility,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액터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들이받고, 그러면은 uncomponent hit이 여기서 참이라고 받아 uncomponent hit이 일어났다고 판단, 그래서 death 그 상황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좀 고쳐줘야 하는데요. 이 틱 이벤트가 멈추게 하는 것, 틱 이벤트를 중간에 멈추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변수를 하나를 또 추가해 줍시다. 변수를 하나를 여기서 이름을 is death로 하죠. is death라는 불리인 연산자인데, 기본값을 일단 컴파일로 저장을 해주면은 이렇게 기본값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기본값 거짓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컨트롤로 얘를 끌어다 줍시다. 우리가 할 거는 이걸 링크를 끊고,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브랜치를 해줄 겁니다. is dead, is dead라 했네. 중요하진 않, 생각해보니까 중요하긴 하네. 자, 여러분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자, 틱 이벤트가 있어요. 여기서 브랜치를 확인합니다. is dead, 이 캐릭터가 죽어 있는가? 죽어 있다면은 true, 그럼 멈추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어 있지 않습니다. false, 그러면은 턴 코너랑 이 뒤에 있는 add movement input이 그대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또한 해줄 것이 이 death 커스텀 이벤트가 있는데, 그 커스텀 이벤트에서 앞에 set을 해줘서 is dead를 참으로 만들어 줍시다. 그럼 이제 death 커스텀 이벤트가 작동이 되면, 그러면 이제 set에서 is dead를 참으로 만들어 주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게 돌아가면 이것을 멈추게 되겠죠. 자, 바꿔줍시다. 틱 이벤트 branch, 그래서 컨디션은 참이 거가 아니라 이걸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false를 연결해 주세요. 죽어있는데 움직이면 안 돼요. 귀신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death 커스텀 이벤트로 돌아와서 링크를 끊습니다. 그 다음에 set, 이게 아니죠. Alt를 눌러서 is dead를 끌어와 줍니다. is dead는 참으로 바꿔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면은 괜찮을 겁니다.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달리고 있고, 일단 훨씬 빨라졌고, 그 다음에 부딪히면 죽고 끝납니다. 캐릭터도 사라졌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이걸 테스팅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죽은 뒤에 다시 재시작하는 걸 넣어주도록 합시다. 재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set visibility, 아까 만들어준 거에서 뒤쪽에다가 딜레이를 하나를 넣어줍니다. 왜냐면 죽자마자 바로 재시작하면은 좀 이상하니까 딜레이를 2초 정도. 그 다음으로 execute console command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커맨드로 restart level이라는 것을 실행해 줍시다. 한번 보죠. set visibility에서 딜레이를 줍니다. 0.2가 아니라 2초. 그 다음으로 이게 끝나고 나면 execute console command, 커맨드는 restart level, compile, 저장. 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어떻게 되나 봅시다. 1, 2, 5 이렇게 해서 1, 2. 좋아요. 1부는 이걸로 끝납니다. 자, 2부 코인을 만들고 코인 개수를 알려주는 허드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인을 하나를 만들어줘야겠죠. 역시나 그 BP 블로커 만들었던 대로 다시 한번 액터를 만들어줍시다. 그래서 이름은 여기서 BP 언더바 아이템을 해줄게요. 그래서 블루프린트 클래스 액터 BP 언더바 아이템.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스테링 메쉬를 일단 하나를 추가시키고, 다음에
잠깐. 여기서 씬을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테링 메쉬를 하나를 추가시켜 줍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줄 거는 이 쉐이프 토러스라는 걸 찾아주세요. 쉐이프 토러스라는 걸 찾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은 그냥 적당하게 메탈 골드 정도 해놓죠. 자, 한번 봅시다. 스테링 메쉬. 스테링 메쉬를 어느 것으로 하느냐? 토러스. 도넛 형태 아시죠? 그 다음에 골드. 금은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아이 빨라. 이렇게 황금 코인은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릭이네. 아, 뭐 그게 큰 상관입니까? 그 다음에 트랜스폼을 지금 여기 보시면 Z값이 괴약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적당히 높이고 낮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0,0, 15,0, 그 다음에 뭐 적당히. 회전은 마이너스 90으로 해주시고 0, 0. 스케일은 당연히 1, 1, 1 그대로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누워있죠. 누워있는 것보다는 코인이 이 세워져 있는 게 보기 쉽죠. 자, 여기를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90 하면 세워지죠. Z값.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이걸 적당히 뭐 하라는 건데 뭐 안 하셔도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좀 보기가 찝찝하긴 하네요. 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대로만 해도 되지만 이렇게만 하면은 뭔가 귀중한 동전 같은 느낌이라보다는 뭔가 그냥 통짜 쇳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빛을 추가해 주려고요. 또한 뭐 마리오의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소닉의 링 같은 거 보면은 계속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것도 추가해 주려고요. 일단 어떻게 하냐? 우선 첫 번째 포인트 라이트라는 걸 하나 추가해 줍니다. 여기 보이시죠? 포인트 라이트 컴포넌트 추가. 포인트 라이트 하면은 이제 지금 보시면은 딴 걸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 중간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근데 중간이 밝게 빛나는 것보다는 이 아래쪽에서 은은하게 빛내주는 게 더 있어 보이니까 위치를 0, 0, 마이너스 60으로 옮겨줍시다. 자, 아래쪽에 있죠. 자, 근데 살짝 너무 이 아래쪽만 비추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좀 적당히 바꿔주면 됩니다. 라이트 인텐시티를 2000, 라이트 컬러는 노란색으로, 어텐션 레이디어스는 1000 뭐 그대로 해주시면은 됩니다. 다음에 누리끼리 한 색으로 확인하면은 이제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일단 좀 컴파일 해주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줄 거는 로테이팅 무브먼트를 하나 추가해 주는 겁니다. 로테이팅 무브먼트 하면은 이렇게 하나가 새로 생기는데 컴파일하고 저장을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뺑뺑 돌게 됩니다. 좋네요. 우리가 원하던 방향으로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BP 플로우 타일로 돌아와 줍시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어디에 코인을 스폰 시킬 거냐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 콜리전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코인 에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BP 플로우 타일로 돌아와 줍시다. 언제 봐도 그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코인 에리어를 얼마 정도 설정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폼은 500, 0, 85로 설정해 놨습니다. 지난번 수업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스 콜리전은 스케일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쉐이프에서 박스 익스텐트에서 바꿔줘야 합니다. 박스 익스텐트는 460, 462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보죠. 우선 컴포넌트 추가 박스 콜리전 이름은 코인 에리아. 코인 에리아에서 트랜스폼을 500, 0, 85. 그 다음에 박스 익스텐트를 460, 460, 그 다음에 2. 좋아요. 이렇게 얇게 코인이 스폰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줬습니다.
컴파일 저장. 컴파일 할 때마다 계속 이게 위치가 바뀌는 건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으로 할 것은 spawn coins라는 함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spawn coins라는 함수는 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어디 있죠? set spawn points, spawn blocker 이거를 하나에 넣고 뭐 조금 이 상황에 맞게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주죠. 함수 만드는 거는 여기서 플러스 이름은 spawn coins spawn coins 있어요. 자, 일단 컴파일 저장을 좀 해주고 하나하나 살펴보죠. spawn coins 일단 플로어 타일 하나에 코인 하나만 있으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for 룹을 통해서 0번부터 6번까지 즉 총 7번 도는 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는 for는 뭐 인덱스가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1부터 7까지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다들 아시죠? 컴퓨터 그 다루는 사람들은 모든 숫자가 0부터 시작한다는 걸. 그래서 이 루프 바디를 child actor component 추가 아까 보셨다시피 그 대신에 여기선 BP 아이템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줄 거는 어디에 스폰 되느냐. 자, 우리가 아까 그 돌이 스폰 될 때는 세 개의 위치에서 스폰 된다라고 했지만 여기선 다르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어떤 그 정해진 포인트가 아니라 정해진 영역 안에서 바꾸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줄 것은 일단 코인 에리어를 받아줍니다. 컨트롤로 끌어들여서 그 다음으로는 relative location이랑 box extent를 구해내요. 이렇게 두 개를 구한 뒤에 이 두 개를 random point in bounding box라는 데로 이어줍니다. random point in bounding box는 이 위치에 이 넓은 곳에 있는 곳 중 하나를 랜덤으로 찍는다. 그래서 그 랜덤으로 찍힌 곳을 이곳으로 랜덤으로 찍힌 곳을 출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기로 이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변환이 돼요. 트랜스폼으로. 자, 한번 보죠. spawn coins 여기서 for loop 실수했다. for loop에서 last index를 6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어떤 숫자로 바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child actor component 추가 형변환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걸로 바꿀 거냐 여기서 아이템으로 바꿔줍니다.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 코인 에리어를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get relative location 아까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게 그 utility 여기는 없네. get relative location 이걸 하면은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box extent 여기서 box extent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를 구한 뒤에 그 다음에 random point in bounding box 라고 해서 random point in bounding box 오케이 좋아요. box extent를 여기로 relative location을 origin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relative transform으로 옮기려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얘가 생기게 됩니다. 벡터에서 트랜스폼으로 변환하는 거죠. 위치로는 벡터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그 위치 부분이 아직 없으니 그 부분만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파일 저장. 그 다음으로 이제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금 현재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를 보면 무조건 블로커만 스폰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둘 중 하나의 상황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블로커를, 어떤 상황에서는 코인스를 스폰하는 걸로.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스폰 포인트 이 부분을 끊을게요. 그 다음에 스폰 블로커를 좀 뒤로 옮기고 우리가 할 거는 인티저에 따른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얘가 어느 거냐면 그 C나 그런 코드에서 보면은 스위치라는 조건문 있죠. 딱 그겁니다. 보시면은 0일 때, 1일 때, 그리고 디폴트일 때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그냥 그 변수가 0이냐 1이냐
아니면은 뭐 없느냐, 그럼 디폴트, 딱 그거예요. 그거를 셀렉션에 있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랜덤 인티저인 레인지로 0부터 1 사이에 있는 정수를 하나를 0부터 1까지의 정수를 하나를 구한다. 그럼 당연히 0이나 1이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가 구해지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0이 들어갔으면 스폰 블러커로, 1이 들어갔으면 스폰 코인스로. 그리고 뭐 디폴트가 여기서는 나올 일이 거의 없긴, 나올 일이 정상적인 상황은 없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스폰 블러커를 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해주면 한번 보죠. 자, 이어줍니다. 스위치. 이 스위치로는 안 되는구나. 인티저에 따른 스위치. 그래서 핀을 두 개를 추가시켜 줍니다. 어떻게 셀렉션 하느냐? 한글 말고 random integer in range 해서 0부터 1 사이에 있는 걸 골라줍니다. 0일 경우에는 스폰 블로커, 디폴트일 때도 스폰 블로커, 1일 경우에는 스폰 코인스 해주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아직 남은 게 이렇게 코인이 스폰 될 때도 아니면 블로커가 스폰 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코인이 스폰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시뮬레이션에 보면 블로커가 스폰 되는 경우도 있고 코인이 스폰 될 때도 있고 시뮬레이션에서 보면은 이렇게 코인들이 뺑뺑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좋죠. 자, 근데 우리가 아직 해야 할 게 지금 일단은 코인이랑 만났을 때 코인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코인이 하나가 추가돼야 하는 거, 뭐 그 정도. 그리고 그걸 허드에 보여줘야겠죠. 자, 일단은 하나하나 처리합시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 이걸 어떻게 하느냐? add 코인 함수를 run 캐릭터에서 추가해 줍시다. run 캐릭터에서 함수 add 코인 있죠? 자, 그 다음에 total coins라는 인티저를 하나를 만들어줍시다. total coins라는 정수죠. 변수에서 total coins 그 다음에 그래서 integer. 자, 우리가 할 거는 그래서 add 코인이 발동됐을 때는 우선 total coins,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얼마인가를 우선 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1을 추가해주는 그 값을 새로운 total coins로 바꿔주는 거죠. n은 n 플러스 1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면 인티저 플러스 인티저, 여기서 1로 되죠. 그 다음에 셋은 여기로 토탈 코인즈를 뭘로 추가하느냐? 이 친구로 추가해라 하면 됩니다. add 코인이 발동되면 코인이 하나가 추가되겠죠. 자, add 코인이 어떻게 발동을 시키느냐? 부딪혔을 때겠죠.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게 오버랩이 됐을 때. 자, 그래서 이 콜리전이 지금 BP 아이템의 콜리전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 콜리전에서 콜리전 프리셋에서 block all dynamic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overlap only pawn으로 바꿀 겁니다. overlap only paw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여기서 on component begin over, 여기 잘려 있는데 on component begin overlap이에요. 이걸 눌러줘요. 하나가 만들어지죠. 자, 우리는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자, on component begin overlap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run 캐릭터 일단 형 변환을 해요. 어떤 거랑 부딪혔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자, 코인이 run 캐릭터랑 부딪혔어요. 자, 일단 코인을 추가하는 건 하나를 run 캐릭터에 있는 add 코인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인을 얻었을 때 무슨 소리가 나면 좋겠죠? 띠링 소리라든지. 자, 근데 아쉽게도 시장용 콘텐츠에는 그런 소리가 없어요. 딱히 그렇게 쓸만한 소리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스팀 01-Q라는 사운드를 썼고요. 이렇게 이어줍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느냐? get actor location. 액터에서 소리가 나겠죠. 이상한 데서 소리가 날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코인이 먹었으면 사라져야겠죠. destroy actor 해줍니다. 천천히 직접 해보죠. on component begin overlap에서 이어줍시다. run 캐릭터의 형 변환 이렇게 누르면 알아서 나옵니다.
other actor 오브젝트로 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add coin을 하면은 코인이 하나가 추가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소리를 켜줍니다. sound at location. 어디에서 소리가 나느냐? get actor 액터에게서 소리가 나야겠다. 그 다음에는 코인을 얻었으니까 destroy actor 하면은 컴파일 저장.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해보죠. 코인이 얻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실수한 게 있네요. 사운드를 안 넣어줬어요. 우리가 스팀 01-Q로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뭔가 기깅 소리 나오죠? 네, 정상입니다. 이렇게 코인들을 얻게 돼요. 터지죠. 자, 좋아요. 이거까진 됐는데 우리가 코인을 얻는 거 그런 거 다 보여줬어요. 근데 정작 허드가 없으니까 내가 몇 코인이나 먹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런 허드라는 이 위젯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어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보면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은 이걸 좀 분리시켜 놓기 위해서 third person bp라는 폴더에다가 umg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third person bp 클릭. 그래서 새 폴더 umg에서 우클릭 유저 인터페이스 위젯 블루프린트 이름을 런 허드로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 위젯 블루프린트 런 허드.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하나가 새로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할 거는 일단은 horizontal box라는 걸 하나의 큰 걸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정도 크기, 이 정도나 아니면 뭐 이 정도. 크게 상관없어요. horizontal box는 그냥 적당히 크게만 하면 돼요. 어디서 만드느냐? 패널에서 horizontal box 하면은 이렇게 끌고 오면 됩니다. 크기는 뭐 적당히 키워서. 다들 아시다시피 적당이란 말이 가장 듣기 힘들죠. 가장 헷갈리죠. 말 그대로 적당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두 개의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일반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박스 안에다가 생성해 줄 거예요. 자, 어디 있지? 일반 텍스트 역시 끌어다가 넣어줍니다. 텍스트를 하나를 더 여기다 넣어줘요. 자, 그 다음에 이 왼쪽 텍스트에다가 coins 딱 뭐야 땡땡 해주고 입력을 해줍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코인이 실제로 몇 개가 들어갔는지 그거 해줄 건데, 일단은 두 개 다 좀 바꿔줍시다. 폰트 패밀리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appearance에서 폰트라면은 로보토, 볼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를 한 50 정도로 늘려줄게요. 그 다음에 얘도 크기를 50 정도로, 이 정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는 미리 이 텍스트 블록이 아니라 coins하고 해줍시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텍스트 블록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그래서는 오른쪽 텍스트는 바인딩 생성, 이 텍스트에서 텍스트 블록 바인딩 생성을 눌러줍시다. 텍스트 블록 눌렀죠? 그래서 텍스트 블록 바인딩 생성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해줄 거는 이 getText 제로, 여기가 이제 이 반환 노드 여기로 들어온 그 텍스트를 갖다가 저게 표시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뭘 할 건가요? 자, get player character 해서 이런 캐릭터의 형변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캐릭터가 갖고 있는 여러 변수들 중에서 target total coins라는 거를 갖고 올 거예요.
토탈 코인즈를 갖고 왔어요. 자, 근데 이 토탈 코인즈는 아직 인티저입니다. 여기 이 허드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텍스트 뿐이에요. 텍스트형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to text 인티저를 따로 넣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get text, 이건 어차피 잠깐 끌어줍시다. run 캐릭터의 형변환, 이런 캐릭터는 무엇이냐? get player 캐릭터, 플레이어 캐릭터다. 그래서 run 캐릭터, as run 캐릭터 해서 get total coins, total coins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to text int 64 float 같은 게 아니라 인티저를 바꿔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return value를 여기다 꽂아주고 반환 노드는 여기로 컴파일 저장.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디자이너에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디자이너를 위한 거, 그래프로 들어가면 프로그래머를 위한 거. 간단하죠. 자, 그 다음으로 해줄 거는 우리는 허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아직 이 게임 내에서는 생성하지도 않고 표현해주고 있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begin run 게임 모드에 들어가서 이벤트 그래프를 열어줍니다. 이벤트 그래프를 열어서 begin play 이벤트에서 우리가 여기 뒤쪽에다가 지금은 미리 코스 생성해 놓으라는 거, 그걸 넣어놨을 겁니다. 그거를 잠깐 끊고 run HUD 위젯 생성 해서 run HUD를 만든 뒤에 그 다음에 그 run HUD라는 위젯을 add to viewport,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화면에다가 추가해주는 것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어디지? 블루프린트였나? 맞네요. run 게임 모드. run 게임 모드 여기 지금 있죠? 자, 링크를 끊습니다. 쭉 뒤로 옮겨줘요. 위젯 생성 해서 어떤 위젯이냐? run HUD, run HUD라는 친구를 생성해라. 이 run HUD라는 친구는 무엇을 할 것이냐? add to viewport, 우리의 화면에다가 추가해줘라 해서 해주면은, 이래서 플레이를 눌러보면은 스폰킬 와라, 코인스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코인들이 계속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얻으면서 소리도 나고 점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죽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구현한 건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번 수업에는 이 여러가지 새로운 플로우 타일들을 추가해 줄 겁니다. 왼쪽으로 꺾여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꺾여 있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러한 이 코스들을 새로 더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이번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